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시리즈 진행을 하면서 조금 알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짧은 역사, 강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청, 요즘은 이제 그 현지 발음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앙칭 이렇게 발음을 많이들 하죠. 그런데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면 꼭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사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인방의 당연한 우두머리로 강청을 얘기를 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강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택동의 부인입니다. 정식 부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택동의 부인이니까 권력을 쥐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강청 이러면 중국의 가나 우리나라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나쁜 여자의 대명사로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여자라고 하는데 뭐 제가 보더라도 어떤 행동들은 문제가 꽤 많이 있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나쁜 여자라는 거 알겠는데 정말 그렇게 나쁜 여자였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제 방금 한 말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나쁜 여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혹시 강청 또한 여자라서 또 그래서 더 나쁘게 지금 여겨지고 있는 여성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강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강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것이 1914년입니다. 1914년이고요. 그 다음에 죽은 것은 나중에 1990년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청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평생에 걸쳐서 이름을 몇 개를 썼느냐 하면 무려 9개를 썼습니다. 9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마담 마오라고 해가지고 모택동의 부인이기 때문에 마담 마오라고 서방에서 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빼고도 8개란 얘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강청이 원래 누드 모델이었고 또 영화 배우였습니다. 영화도 한 5편 정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몇 편은 지금도 필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올 때는 연예인이니까 예명을 썼을 수 있습니다. 예명이 상당히 이쁩니다. 란핑이라고요. 남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그러면 7개의 이름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필명이 이진이라고 또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죽었을 때 묘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묘소에는 묘비가 있는데요. 묘비에 새겨진 이름은 강청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강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나쁘게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온 경로를 이렇게 보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청이 태어난 게 1914년이고 죽은 게 1991년입니다. 지금 두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강청이 생각보다 젊을 때 상당히 그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알 수 있고, 또 왼쪽 사진을 보면 이게 무슨 잡지 화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잡지 화보에 젊을 때 얼굴을 내밀만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1967년 홍위병 집회에 나타나서 연설하는 강청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1914년에 태어났는데요. 산동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제남 부근의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그 배경도 참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 때는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이덕문입니다. 이십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덕문인데
그 사람이 사진이나 이런 것이 남아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동네 목수입니다. 그런데 강청의 어머니는 그 목수 이덕문이 정식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애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목수가 뭐 대단하게 첩살림을 할 만큼 그런 정도 수준의 사람도 못 됐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원래 다른 남자랑 살다가 그 남자가 아마 일찍 죽었나 봐요. 그 당시 뭐 그런 일은 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국수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까워져서 태어난 것이 바로 강청입니다. 그래서 뭐 참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그것도 아주 그 힘도 없는, 그리고 참 그 보잘것없는 그런 출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자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이신데 아마도 어떻게 조금 먼 친척인가 봅니다. 이 사람이 강청을 조금 거두었나 봅니다. 16살 때 일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죠. 담배 회사인데,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그 회사가 아주 일찍부터 중국에 그 담배 공장을 차렸거든요. 그 공장을 이 사람이 이제 공장장으로서도 지분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친척이라서 돌봐줬다기보다도 어떤 면에서 말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일종의 밤시중을 드는 그런 애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또 그 집에서 별로 인간 대우 못 받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집을 나오게 되고 나서 20살 때 결혼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배명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5월에 결혼했다가 7월에 이혼합니다. 그런데 글쎄 그 이혼이 정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친 이혼인지 아니면 그냥 쫓겨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배명윤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많이 안 남아 있는데 그냥 동네의 아주 부잣집 아들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시집에서 쫓겨난 것이 아닌가, 인간 대우를 별로 못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강청이 청도대학, 칭다오 청도대학 도서관에 이제 일을 하러 들어갑니다. 일이라고 해봤자 아주 뭐 신부는 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 청도대학에 그 문학을 전공하던 박영류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뭐 그때 이미 카네기 멜론, 미국의 카네기 멜론하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정식으로 공부를 한 그런 인텔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강청이 상당히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 그러지 말고 내 수업도 한번 들어보라 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희곡 작법에 대해서 하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강청이 나는 청도대학에서 연극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또 같이 들었던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학생들은 쟤는 학생이 아니었다라고 했다가 또 나중에 큰 피해를 입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청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황경이라고 이름이 돼 있죠.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이제 유씨예요. 유계위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나중에 공산혁명의 과정에서 이름을 황경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황경으로 살다 죽었는데,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 그 당시에 상해에 있는 그 학교에 다니면서 이른바 운동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간에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공산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정식으로 결혼은 했는데 그러다가 남자가 잡혀 들어가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청이 하는 일 없이 또 쫓겨나고, 그러다가 또 황경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또 같이 살고, 그러다가 상해에서 주원래를 만나서 공산당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산당 입장에서
아무나 받을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인지 알고 받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보증을 서줬던 사람이 바로 이 황경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상해로 갔습니다. 그래서 상해로 가서 만나서 이 사람은 정식 결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같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장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극작가입니다. 그리고 극작에 대해서 이 사람이 쓴 교과서도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중국 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이제 막 붐이 일어나던 상해 영화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났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강청도 이런 여배우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울리게 되고 또 남자 배우들하고도 어울리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러시아에서 어떤 영화 감독이 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노란색 원으로 표시해 놓은 이 사람이 강청 젊을 때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강청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이게 나중에 큰 문제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강청이 그 당시에 별로 이 사람들한테도 인간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출신도 어디 가서 뭐 내놓을 출신이 못 되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들은 강청을 거의 뭐 글쎄 뭐라고 그럴까요? 뭐 벌레 보듯이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강청이 그 당시에 그래도 이럭저럭 해가지고 이런 이제 잡지 화보도 찍고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강청이 별로 그 인간 대우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왼쪽에 보면 아주 흐릿하게 이게 원래 그렇게 흐릿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게 누드화인데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때 누드화를 올렸을 때 어떨지를 제가 몰라서 일부러 아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누드 모델도 했습니다. 강청이. 요즘같이 전문적인 누드 모델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누드 모델은 뭐 그야 제가 뭐 말을 하나하나 하기 힘들겠지만 화가의 일종의 놀이개 역할도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청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없앨 수는 없고 이 사진은 영국에 남아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강청 입장에서 이걸 없앨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오른쪽 사진 보면은 그 당시 강청이 젊을 때는 꽤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청을 인간 대우 안 했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 사람 손유세라고 순웨이스라고 하죠. 손유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문화혁명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최악의 대우를 받고 감옥 안에서 죽어갔는데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공주였습니다. 뭐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힘들지언정. 그런데 이 손유세는 강청에게 거의 뭐 인간 이하의 대우를 했죠. 그 당시에 강청이 어떤 연극에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연극 연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손유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손유세가 강청에게 뭐 입에 담지 못할 말들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게 나중에 참 그야말로 비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강청 이름이 많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진해, 근데 해는 하이라 해서 보통 애기 이럴 때 하이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태어났을 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가 이숙몽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고, 근데 학교에서는 이운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사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강청의 묘입니다. 그리고 묘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운학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강청의 아이덴티티에서는 아마 가장 그 핵심, 기본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운학을 줄여서 이학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연예계에서 예명은 람핑,
그러니까 난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한 두어 번 바뀝니다. 그래서 강청 같은 경우 지금 필모그래피 보면 한 5편 정도 영화에 나온 거로 알고 있고, 그 중에 한 편 정도는 그나마 어느 정도 주연급까지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가 흥행이 안 됐죠. 그러다가 혁명 참가 이후에 강청이 강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모택동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강청이 생각보다 이 글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필명은 이진이라고 했고, 또 마지막에는 이윤청이라는 이름도 자기가 마음대로 지어서 사용을 했죠. 그리고 서방에서는 모택동의 부인이니까 마담 마오라고 뭐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 그거는 중국 내에서, 그리고 강청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이름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가 강청이 상해에서도 뭐 안 되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사생활이 워낙 많은 남자들을 접하긴 했는데, 그게 이 사람이 방탕해서 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계지책으로 그 당시 중국에서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남자들을 접했던 거죠. 원래 방탕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 이후에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는 달리 남자 관계, 그 다음에 위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깨끗했습니다. 모택동의 경우에는 위생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면 섬뜩할 정도로 참 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와 정반대였죠. 그런데 그때 환경, 아까 뭐 얘기했던 그 남편이 연안장정으로 가 있던 예난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전 부인이고 그 이후에 다른 남자하고도 살았는데 어떻게 강청을 데리고 갔어요. 어떤 관계였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예전에 그 뭐 좋아하던 여자니까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청이 참 재밌는 게요, 이 남자들에게 꽤 매력적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나중에 뭐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나서는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사람이 됐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었고, 그래서 모택동하고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금방 친해져 가지고 모택동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모택동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뭐 계속 하게 되면 너무 그 흥미 위주로 돼 버리니까 웃깁니다만은, 모택동은 여자 관계가 너무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청의 경우에도 그냥 뭐 수많은 여자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택동이 강청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왼쪽 사진은 강청은 그때까지 뭐 공산당 입당이야 뭐 어떻게 했습니다만은 공산주의 이론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습을 하고 있는, 그리고 모택동이 그것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젊을 때 사진이죠. 네, 강청,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상당히 어렵게, 하지만 상당히 또 출세지향적으로 살았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머리는 좋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연안으로 가서 모택동을 만나고 모택동과 함께 살게 되고, 물론 그때까지 결혼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살게 되고 실질적으로 부인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모택동은 모스크바에 가 있던 부인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뭐 두 번째 정도의 부인인데요, 허저지엔, 그러니까 하자진이라고 하는 이름의 부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명사수입니다. 그래서 국공내전 당시에 상당히 이름을 떨치고 중국 공산당 초기 지도자들에게는 동지입니다. 이런 동지를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청이 모택동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주변에서 반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즉, 인간 한 사람 모택동이 아니고 당신은 중국 공산당 주석인데 당신의 결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논리였죠. 이런 것들을 강청은 다 이겨내어야 했던 것이거든요. 그 얘기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고 강청이 어떻게 권력을 쥐고 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행동을 했던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택동은 강청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모택동이 처음 결혼했던 여자는 나일수라고 하는 여자인데 별로 그 임팩트가 없었고요. 오른쪽에 보이면 하자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 원래 모택동이 정강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 때 그 지역 군벌의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명사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성 저격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격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이름을 날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국공내전 때. 그런데 이 사람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뭐 총을 늘 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빨리 모스크바로 보내가지고 요양을 하게 했던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또 우리의 모택동 동지께서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양계해라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양계해가 모택동의 아들을 나중에 낳게 되죠. 그리고 모택동의 가게는 이 사람이 낳은 애들로 구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계해 같은 경우에는 국민당군에게 잡혀요. 그렇게 해서 모택동을 비난하는 연설을 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고 그래서 총살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택동을 에워싸고 있던 그 당시 공산주의자 입장에서 강청이라는 여자가 모택동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자진이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동지가 엄연하게 지금 모스크바에 살아있고 또 양계해 같은 경우에는 모택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택동이 워낙 뭐 뚜렷하게 나는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첫 번째는 당신은 인간 모택동의 부인일 따름이지 절대 그 당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죠. 중국 공산당 주석인 모택동의 부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당신은 어떠한 관직도 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강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도 뭐 둘이 결혼은 했고 잘 살았습니다. 강청이 이제 왼쪽 보면은 사진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강청이 이제 취미가 사진 찍는 겁니다. 영화도 강청이 많이 만들었고요. 상당히 그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애가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요. 아기가 하나 있고 그 아기를 이뻐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리나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딸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강청 입장에서 제일 꼴보기 싫었던 것은 바로 지금 보이는 왕광미, 유속이의 부인 왕광미입니다. 자기는 모택동이 권좌에 있을 때도 처음의 결혼 조건, 그러니까 당신은 인간 모택동의 부인이지 절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모택동의 부인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떠한 관직을 맡을 수도 없다라고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대약진 운동으로 모택동이 이제 행정권을 잃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국가 주석직이 유속이에게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왕광미는 나중에 완벽한 퍼스트 레이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문화대혁명에서 강청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실 문화대혁명의 경우에 이미 시작 시점에서 저는 모택동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앙문역 소조. 그러니까 글쎄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소조라고 하는 것이 뭐 팀일 수도 있고 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또는 TF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앞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이중정부 아닙니까? 여기에 중앙문역 소조의 강청이 정식으로 올라가고 이제 강청이 최고의 권력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대중 집회에서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왼쪽 사진이 연설하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높은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사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마우스를 조금 움직여 보면요. 요 사람이 주원래입니다. 근데 그 옆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강청이거든요. 더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주원래보다. 그러니까 주원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제 돼 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이는 안경 낀 사람이 있죠. 까만 안경 낀 사람. 이 사람이 이제康성이라고 하는 사람이로 문화 대혁명의 이론 체계를 모두 완성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까지만 해도 문제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인방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죠. 지금 왼쪽에서부터 보면 장춘교, 그 다음에 요문원, 그 다음에 왕홍문 이렇게 3명 플러스 강청까지 해서 4인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살 만큼 다 살고 죽었습니다. 장춘교 같은 경우 또 요문원 같은 경우 둘이 다 2005년에 죽었죠. 장춘교는 실질적으로 감옥에서 그렇게 오래 안 있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떠한 정치 활동도 못했습니다만은 집에서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요문은도 나중에 병으로 죽기는 했는데요. 이 사람도 그렇게 뭐 오래 고생 안 했고, 왕홍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죽었죠. 또 감옥에서 있다가 병이 커져가지고 간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숙청은 분명히 당했지만 뭐 사형당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요 4인방들이 모여서 온 중국을 다 휩쓸었던 그런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손유세입니다. 먼저 손유세부터 죽여야죠. 정말 꼴보기 싫은 여자 아니겠습니까? 강청한테 옛날에 뭐 폭언 정도가 아니고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들이 남아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옮기기 힘들 정도의 말들을 했던 그런 손유세입니다. 손유세는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매일 어마어마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문화대혁명 초기인 1968년에 정말로 감옥 안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의사들이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민의 적이기 때문에 치료를 거부했고, 그거 아니라도 아마 살아남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왕광미입니다. 지금 왼쪽 사진은 보면 당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퍼스트 레이디 자격이죠. 수카르노하고 이제 팔짱을 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왕광미 모습이고, 그 왕광미가 꼴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왕광미가 제가 지난 편에서도 쇼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른쪽 같이 그야말로 수모 중의 수모를 당하고 남편은 자기가 어디 가서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왕광미는 복권되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왕광미는 2005년에 죽었습니다. 살 만큼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이제 그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세 번째 남편이죠. 장민. 그리고 장민이 강청하고 헤어졌지 않습니까? 헤어지고 나서 결혼했던 여배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오른쪽에 두 사진도 여배우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 전부 다 문화대혁명 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거를 견뎌내고 했습니다만은 세월이 흘러가고 난 다음이었죠. 그래서 정말 강청이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행동들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특히 옛날 자기가 상해 영화계에 있을 때 자기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복수, 그것은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모택동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강청이 기댈 언덕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인방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강청이 그 모택동의 시신 앞에서 울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집 잡고 있는 왼쪽에 있는 조금 젊은 여자는 장옥봉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야말로 마지막 후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택동이 죽고 나서 강청의 기반은 없어졌던 겁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빨리 강청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청의 경우에는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아마 안 했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랬을 것이고요. 그랬는데, 강청 같은 경우 자기도 모르게 뭐 어떤, 기사나 이런 데서는 쿠데타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잡혀 들어가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1976년입니다. 그런데 강청에 대해서 재판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4인방 재판입니다. 이 재판이 열린 것은 그로부터 무려 4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놨으면 재판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년 후에나 재판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재판이 열렸는가, 왜 그렇게 오래 끌었는가의 얘기도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또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청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뭐 중국에서 사형이 한두 명도 아니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다지 오래 있지 않아서 그 사형이 제일 처음에는 2년간 집행을 유예하다가 종신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강청이 죽은 곳은 어디냐면요. 감옥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병보석이라고 해가지고 병원으로 나와 있다가 그 병원에서 자기의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결말이 있는 것이죠. 그 얘기도 지금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방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4인방이 체포된 것이 1976년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된 것은 4년 후인 1980년입니다. 왜 4년씩이나 이렇게 재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등소평이 모든 것을 다 쥐는데 일단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들이 를 떠받치고 있는 세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80년이 되면서 등소평이 완벽하게 실권을 다 쥐게 되고 나서 재판이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결론은 뻔했습니다. 강청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왼쪽에 보면 강청인데 수갑을 차고 있죠.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동영상이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아주 강청은 그야말로 떳떳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다 받아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른쪽 사진 보면 어떤 여자 한 사람이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죠. 왕광미입니다. 강청에 의해 가지고 참 인간 이하의 수모를 당했던 전직 퍼스트 레이디 왕광미가 그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강청에 대해서는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중국은 지금도 그런데 사형에 대해서 그 집행을 한 2년간 유예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강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종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후두암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병원으로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옥도 진성감옥이라고 뭐 우스갯소리는 호텔이라고 하는 좋은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다가 76년에 들어가 가지고 89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자기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 태어나서 1991년에 그야말로 뭐 요즘 그 우스갯소리로 흙수저다 뭐 금수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흙수저도 되지 않는 흙수저가 동네 국수집
아줌마하고 그것도 과부죠. 의 사이에 뭐 정식 결혼도 안 하고 태어났던 그야말로 뭐 아주 비천한 출신의 여자가 권력 최고까지 올랐다가 죽어간 과정입니다. 1914년에 태어나서 1991년에 죽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도 이 강청의 묘에는 늘 꽃을 누군가 갖다 바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게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는 것이겠죠. 강청이 애를 낳았다고 말씀드렸겠죠. 제가 리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죠. 이 사람 194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잘 살아 있습니다. 물론 뭐 잘 살아 있다는 것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힘들기는 한 겁니다. 몸이. 그렇지만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나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큰 그 정치적인 압박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짧은 역사라고 해서 짧게 가야 하는데 생각보다는 길게 갔습니다만은 강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편은 이제 이런 짧은 역사가 아니고 정규 시리즈로 가서 문화대혁명의 두 번째 편으로서 어떤 내용이냐면요. 홍위병에 대해서, 우리가 홍위병에 대해서 상당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홍위병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